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보석 허가 청구를 했고 오늘 이제 신문기일이 2시인가요? 10시 15분에 본재판이니까 그러면은 그 재판부에서 하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첫 재판이잖아요. 네. 오늘 인정신문하고 공소장 기소유직 낭독하고 그거 하고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아마 그렇죠. 보통은 공판기일에 보석신문기일을 겸해서 한꺼번에 연달아서 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재판부가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겠죠. 나올까요? 자 보석 허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통상적인 지금 상황이라면은 뭐 보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당히 구속 기간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당뇨에 사실 뭐 당뇨는 만성 질환일 수는 있지만 당뇨로 인한 어떤 가장 큰 합병증 지금 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피고인이 불구속 뭐 수사이든 원칙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건강이라든 이런 면에서도 보통 때 같으면 보석이 받아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전제가 있군요. 보통 때 같으면 상황에 또 지금 워낙 또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상황이 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못 나올 거다.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뭐 이 보통 때보다는 못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의원님은요? 구속 사유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보석 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사실은 49이죠. 99.99%인 거죠. 일단 그리고 49. 야, 멋있는 표현인데요. 9가 4개네.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흔히 이런 보석 허가 청구를 병보석이라고 부르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풀어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어떤 급성 질환도 아니고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만성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성 질환인 당뇨로 인한 뭐 합병증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안과 질환 얘기하는데 그런지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당뇨 때문에 이제 올 수 있는 건데 그 당뇨 더군다나 제2형 당뇨라고 해서 성인들이 뭐 통상 그 걸리는 당뇨가 그 유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금주입니다. 근데 그 금주 풀어주면 잘 안 돼요. 우리가 봤지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그럼요. 안에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 안에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나온다는 거잖아요. 출석을. 한 10번 재판 계속 안 나왔는데 본인이 보석 허가 청구하고 한 그 날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보니까 뭐 일주일에 3-4번씩 보석 청구하는 사유 청구서가 공개된 건 아닌데 변호인 측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뭐 언론 보도난 거 보니까 아니 지금 이것도 이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가 시작이 되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집이. 거기 있는 게 출석에도 용이하고 방어권 행사하는데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앞으로 나갈 거니까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데 집에 있게 해달라는 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뭐 그런 주장은 뭐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내란 특검에 의한 이런 어떤 수사라든 재판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한 어떤 피의자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을 지금 침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역대 어떤 지금 재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이게 재판을 속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구속 기한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 구속 기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철저하게 특검 입장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법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좀 지나친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친하다는 이유로 지금 압수수색 당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그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도 몇 분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특검 정국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이나 정치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 예. 뭐 예를 들면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 그래요? 압수수색을 당하시는 분들을 어제 몇 분을 만났습니다. 오, 그래요? 예. 아니 뭐 압수수색이 얼마나 있는지 글쎄 뭐 저는 별로 들은 얘기는 없는데 예. 김건희 일가나 뭐 그 주변 사람들이 압수수색 아니면 예. IMS 모빌리티 관련자들 뭐 압수수색은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예. 뭐 광범위한 압수수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 그렇지 않다는 근데 걸 압수수색 알았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많이 해도 과거에 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시절만큼 그렇게 예.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의원님 혹시 어떤 분들이 어떤 사유로 압수수색 됐는지 아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어차피 특검에서 브리핑할 수도 있으니까. 뭐 미리 좀 말씀해 지금 뭐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뭐 개별적인 사항을 좀 말씀 좀 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저도 예. 방금 김 의원님 말한 것처럼 그 정도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일반인에 가까우신 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가깝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 가까우니까 압수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네. 혐의는 적시했을 거 아니에요. 뭐 구체적인 뭐 혐의는 제가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보석 신문에 대한 중계는 불어댔고 그 앞에 할 네. 본 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요거 이제 첫 재판은 공개 전부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중계는 아니고 아마 녹화 시간차 중계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생중계까지는 부담이 있었을까요? 법원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뭐 그리고 예. 그 법정 자체가 예. 생중계에 익숙한 공간이 전혀 아니잖아요. 거기 보다 보면 이제 교도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뜻밖의 얼굴이 비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 예. 녹화 중계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예. 보석 신문을 중계 안 하기로 한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취지가 충분하죠. 그건 왜요? 왜냐하면 지금 보석을 청구한 이유가 이른바 병보석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풀어달라는 건데 그 예.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잖아요. 자기 어떤 질환이 있고 지금 상태가 어디고 뭐 그런 걸 상세히 그 진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보석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다 중계한다는 건 뭐 굳이 우리가 뭐 어떤 병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세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보죠. 새로 나온 어제 뉴스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2월에 변호인 접견은 녹음이 안 되지만 일반인 접견은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 접견해가지고 옥중 통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일반인 접견한 거 녹취를 달라고 하니까 당시 서울구치소장이 이거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대통령 기록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행영법상 검사는 일반인 접견 녹취 파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아니 요게- 많이 가져가죠. 많이 실제로 예. 실제로 많이 가져가죠. 예. 근데 요거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그때 야 이거 못 주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해당해서 유권에다 받아봐야 돼요. 뭔가 의도 있었다 보세요? 이거? 아니 근데 아니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건가요? 아니 근데 그 해당 그 고문 입장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옥중에서 직무정지 상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따르면은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해보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면 당연히 이제 협조를 하는 것이고 예.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면은 좀 곤란하다 그런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그 저는 어떤 사항이다 그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해당 고문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신중을 기한 거다. 제가 보기엔 뭐 상식밖에 오지랖인데요. 상식 바퀴 오지랖이. 예.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어떤 기록 같은 것인데 예. 일단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법률적으로. 뭐 그렇죠. 직무정지니까. 근데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1차적인 판단을 서울구치소장이 하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자기는 보이는데 유권 해석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못 내준다고 한 것 자체가
아주 지나치는 오지랖으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록물이라고 지정이 되면 이게 30년 봉인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4박 5일은 계속 되는 거고 신동국 최고위원 얘기로는 69박 70일 한다. 아까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쟁점 법안까지 하겠다고. 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서울에서 장애 집회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청 시청역 광장까지. 일단은 이거 대국민 호소하는 여론전이다라고 신동국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효과. 뭐 장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잘 아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에서는 뭐 절대 의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입법 폭주를 비롯해서 뭐 국회를 뭐 그냥 뭐 일당 독재하듯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법안도 뭐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더 센 상법, 노란 봉투법도 강행 처리를 하고 심지어 법사위에 뭐 간사 선임조차도 나경원 의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등등 하니까 원내 투쟁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좀 장애 투쟁도 병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원내 투쟁을 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대구에서 1차 집회를 했고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2차 집회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도 있군요. 예, 이게 한번 행사할 때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병행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뭐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장애 투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민주당이 원내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뭐 범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소수 정당 의석까지 합치면 190석이 넘어가니까 입법 과정에서도 뭐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고 약간의 정책적인 혼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위를 비롯한 금감원의 뭐 체제 개편이 거의 몇 달 동안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이제 안 하는 거로 어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책상의 혼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층이 바라보는 지금 집권 세력의 어떤 양상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장애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 꼴 보기 싫어서 다시 여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중도층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글쎄 그 자꾸 화면에 안 나타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보다는 내부 정비, 내부 자정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모습을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노력에 그 힘을 기울여야지 장애 투쟁하면 오히려 저도 뭐 그런 역효과가 면에서 안 뭐 그 동의를 일부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장애 투쟁과 더불어서 당내 개혁 혁신을 저는 당연히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의 문제를 먼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당 지도부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김 의원이 이야기했던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원래 이제 기획예산처와 지금 재정경제부로 분리가 된다는 전제는 이제 금융위의 기능, 즉 금융경제 기능을 재경경제부에 갖고 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못 갖고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이 완전히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완전히 지금 걸레처럼 되고 있다. 뭐 사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원내 투쟁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솔직히 뭐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투쟁을 할 때는 좀 더 이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될 겁니다. 의원님 TK시잖아요. 네. TK고 PK 의원들도 대구에서 하니까 내가 가긴 갔는데 이게 맞냐? 이게 효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떠세요? TK 민심을 좀 보면 아니, 맞아요? 무조건 이제 장애 투쟁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예산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 개인들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정들 요즘 또 가을에 얼마나 많은 또 행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위치가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게 뭐 대구나 서울이나 사실은 요즘은 뭐 교통편이 발달됐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필리버스터 69박 70일 해야지 국감해야지 장애 집회하면 진짜 이게 체력으로 목적으로 야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불만들은 없어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필리버스를 통해서 의원 개개인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어떤 또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2019년 가을하고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아 저 황교안 대표 때. 시절에 그때 초반에는 괜찮았죠. 왜냐하면 그건 뭐 당시 황교안 대표나 그때는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예. 뭐 거기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른바 2019년 여름에 조국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집회하니까 많이들 모였죠. 근데 매주 하는 거야 이거를 장애 집회. 나중에 뒤에서 다 투덜투덜대고 뭐 힘들다 그리고 이게 할수록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근데 당시 황교안 대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야 장애투쟁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모이자. 진짜 매주 하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날아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보죠. 얼마 전에 이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도 삼지 않았다. 이거 대법원 주최 세미나에서 한 얘기고 어제는 이제 신임법관 임명식이었는데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얘기인 건 맞는데 이게 상황인지라 그냥 한 걸로 보세요? 아니면 뭔가 의도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로 보세요? 일단 뭐 사항에서 당연한 이야기죠. 어제 법관 신임 법관 이야기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세종대왕 때도 그게 이제 세종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이 세종 국제 컨퍼런스 결국 이제 세종대왕과 법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들리는 입장에서는 좀 찔리는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옛날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찔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뭐 박수현 대변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저는 이런 지극히 당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언을 하면 발언할수록 오히려 조희대 수렁으로 빠져든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그냥 한 걸로 봐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내용이 해석이 강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됐겠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죠. 메시지는 던지고 싶은 거는 나 건드리지 마. 그런 의미. 예.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이 청문회 30일 하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김영진 의원은 어제 급발진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글쎄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의원님이 지금 법사위원장이거나 법사위 여당 간사거나 이러면요, 왜요? 왜냐하면 글쎄 모를까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사실은 야당이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여당이 우세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국민들이 보시는 거는 그 권력의 자제, 힘은 있으나 그 힘을 얼마나 인내하면서 자제하면서 행사하느냐, 권한이나 권력을 그런 측면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이른바 그런 분들을 중도층이라고 가리킵니다만 그리고 이 청문회라는 게 청문회 지금 최근에 입법 청문회 몇 번 했잖아요. 뭐 검사도 부르고 검찰 수사관도 불러서 했습니다만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문회 형식을 빌려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거기서 그게 크게 밝혀내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예. 대통령 해외 최근에 순방? 뭐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에 이른바 사자 회동설이 제기됐는데 예. 그거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바로 청문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개최 예. 결정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근데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뭐 강성 위주로 뭐 예. 강강강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뭐 칼을 뺀 거죠.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육선 의원의 또 내년 또 경기지사 생각도 있고 하니까 예. 더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하고도 사실은 협의를 잘 안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박상현 의원이 뭐 의총에서 이야기했다 하는데 의총에서 아마 처음 이야기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긴밀하게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냥 본인의 어떤 의도대로 그냥 악셀레이터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과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홍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